예, 자, 우리 개인 사업자에 이제 매년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가 1년간의 이제 실적을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즉 종소세 신고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본 개념을 한번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줄여서 종소세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소세라고 제가 부를게요. 종소세의 기본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전제는 말이죠. 2020년 1월 1일 날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중국집을 새로 개업을 했다. 신규 사업자다 이 말입니다. 즉 2020년 신규 사업자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먼저 조금 아셔야 합니다. 자, 1월 1일 날 오픈했죠. 사업 개시했죠. 그러면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의 매출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다고 그랬죠. 이때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7월부터 12월 31일 즉 6개월 동안에 마찬가지로 매출 매입을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입니다. 이걸 다음 해, 즉 2021년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국세청 국가 입장에서는 만리장성에서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한번 들어왔고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을 국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매출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이때 만리장성이 두 번의 부가세 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 즉 국가는 만리장성의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즉 사업 개시한 때로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매출과 비용을 집계를 해가지고 이익이 났으면은 이제 종소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언제 하는가 하면은 항상 다음 해, 그러니까 2021년이 되겠죠. 5월 달에 합니다. 5월 달에. 그래서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는데요. 자, 국세청이 5월 초가 되면요. 이 모든 개인 사업자들에게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안내문을 보시면요. 만리장성의 2020년 1년 동안의 매출이 얼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신고가 두 번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는 만리장성의 1년 매출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바탕으로 신고 안내문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걸, 즉 매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똑바로 하라. 이런 의미에서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럼 그 안내문을 보고 이제 5월 31일까지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가 이렇게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요. 자,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자,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복식북입니다. 복식. 자, 우리가 탁구 아시죠? 탁구는 단식과 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이. 즉, 두 개가 뭐가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서 신고하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라는 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는 그죠? 매출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영세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아셔야 됩니다. 원칙은 자,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신고 납부를 하라. 이렇게 대원칙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사업자는 특별히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식부기, 그죠? 간편장부 하니까 뭔가 간편한 장부가 아니냐, 그죠?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먼저 조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보면요. 자,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복식부기니까 아무래도 뭐가 두 개가 움직인다, 그죠? 뭐가 쌍으로 두 개가 움직이는 부기니까 아무래도 복잡하다.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다, 간단합니다. 복식부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 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한테 장부를 맡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듭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는 돈이 여기에 비해서는 적게 듭니다. 1년에 한 번 5월달 신고철에 그때 신고할 때 맡기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적게 든다. 복식부기는 두 개가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부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를 알 수 있지만은 간편장부는 자산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는가 하면은 당연히 복식부기를 선호합니다. 복식부기를 좋아합니다. 왜? 복잡하니까 자연히 자산과 부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만리장성에 대한 정보를 국가는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편장부는 이게 자산 부채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만리장성에 대한 정보를, 그렇죠, 절반밖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복식부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간편장부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간편장부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엄마가 작성하는 가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90% 정확합니다. 자, 우리 엄마가 가계부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그렇죠. 1월 1일 날 우리 아빠가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아빠 월급이 300만 원 플러스 돈이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적겠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우리 엄마가 콩나물을 갖다가 1,000원치 샀습니다. 그럼 가계부에 콩나물 1,000원 마이너스 적죠. 그 다음에 두부 1,000원 이것도 마이너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달 동안 쭉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월 31일 날 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5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죠. 여보, 당신 이제 용돈 한 달 30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으로 10만 원 줄이십시다. 그리고 우리 외식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안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합시다. 이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겠죠. 그죠? 이게 바로 엄마 가계부, 이게 우리 엄마가 작성하는 가계부의 근본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월급 받는 거에서 지출을 계산해 가지고 한 달 그 수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달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고, 이게 간편장부죠. 자, 그런데 간편장부는 이렇게 철저하게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래서 즉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게 간편장부입니다. 우리 엄마도 그렇게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빠가 퇴근하시고 부엌에 오시더니 냉장고 문을 갑자기 엽니다. 그러더니 여보, 냉장고 안에 당신이 샀던 콩나물이 얼마치 남아있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콩나물을 뒤지고, 그죠? 콩나물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콩나물이라고 하는 그 기말 재고, 즉, 기말 재고는 재고 자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자산. 그죠? 그 자산에 대해서 우리 아빠가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겠죠? 우리 엄마는 오로지 콩나물 샀다 마이너스 이것만 기록했지, 냉장고 안에 두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죠? 콩나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기 대해서는 장부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느닷없이 들어와서 기말 재고를 그죠? 조사한다. 말이 안 되죠. 간편장부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는 오로지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그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장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거의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간편장부의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우리 엄마가 가계부를 열심히 작성합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여보, 콩나물을 우리가 한 달치 10만 원어치 샀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퇴근하고 나서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말이죠. 우리 엄마가 콩나물, 롯데마트에서 콩나물 산 게 아니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줌마들하고 수다 떨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집에 가서 코스 요리, 그죠? 맛있게 10만 원어치를 이렇게 먹고 즐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엄마 가계부에서는 콩나물 1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재고 파악을 우리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간편장부는 콩나물 10만 원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아빠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 그냥 오케이 사인을 하겠죠. 재고 파악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자산과 부채가 파악이 안 되더라.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파악이 안 되면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삥땅을 할 수 있겠다. 즉 정확도, 간편장부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예, 간편장부가 우리가 손쉽게 오로지 간편장부는 얼마의 이익이 났고 비용이 얼마고 따라서 이익이 얼마 났느냐 또는 적자가 얼마 났느냐 여기에만 관심 있는 장부라 그랬죠. 그래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 엄마 가계부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의 단점이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물론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는 자산과 부채를 기록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복식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복식북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의 복식북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복식 탁구에서 복식 있죠. 남자 2명 또는 여자 2명 이렇게 하는 거. 즉, 두 가지가 움직인다. 두 가지가 움직이는 북이다. 이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계적으로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엄마 가계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빠 월급 300만 원 들어왔네. 플러스 콩나물 10만 원 샀습니다. 마이너스 10만 원. 두부 10만 원 샀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0만 원. 냉장고 10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요 라인은 뭡니까? 엄마 가계부 아닙니까? 그죠?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그 결과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그죠?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요게 간편장부의 기본이라 그랬죠. 오케이. 요거는 간편장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복식북에는요. 이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즉 이쪽이 뭐냐면요. 자산과 부채를 뜻합니다. 자, 우리가 회계를 몰라도 자산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하는 자산 아닙니까? 내가 은행 가가지고 1억을 빌렸다. 그럼 그게 부채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자, 월급이 300만 원 들어왔다는 것은 통장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보통 예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늘었네요. 플러스 자산 300. 그 다음에 요 콩나물 10만 원은 우리가 식당, 음식점, 만리장성이라고 치면은 요거는 원재료 아니겠습니까? 원재료도 엄연한 자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00원이 10만 원입니다. 자, 어쨌든 자산이 10만 원. 요것도 두부도 원재료라는 자산이 10만 원. 냉장고는 여기 이제 우리 회계학적으로는 비품이라 부릅니다.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 100만 원.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자산이네요. 자산이 플러스 이렇게 자산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식북이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자산과 부채도 동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학적으로는요, 이렇게 해서 T 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자산은 여기 쓰고, 부채는 여기 쓰고, 자본은 여기 쓰고, 이런 룰이 있습니다. 자, 이 룰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은, 아빠 월급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산이 늘었죠? 통장 300만 원, 그죠? 콩나물 10만 원 샀습니다. 콩나물 10만 원이 들어왔네요. 대신에 통장에서 10만 원을 인출해서 콩나물 10만 원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장은 줄어들겠죠. 두부도 마찬가지고, 콩나물과 두부라고 하는 원재료가 20만 원어치 새로운 자산이 생겼지만은 통장에서 20만 원을 인출해서 샀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20만 원 줄어들어서 280만 원으로 되겠죠. 전체 자산 구성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300만 원 총액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구성만 바뀌었네요. 이게 복식부기의 묘미, 재밌는 그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를 샀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또 냉장고라고 하는 비품이 늘어났겠죠? 대신에 통장에서 100만 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에서 100만 원 줄었지만은 냉장고에서 100만 원 늘고, 통장이라고 하는 자산은 줄었지만 냉장고라고 하는 비품은 늘었다. 즉 전체 구성은 3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 상태에서 자, 은행 빚이 이제 100만 원 들어왔다. 부채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자, 그 직전 단계는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장 180만 원 남아 있고요. 콩나물 10만 원, 두부 10만 원, 냉장고 10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이죠. 자산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은행 가서 100만 원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부채는, 빚은 여기 적는다 그랬죠. 그럼 은행 빚이 100만 원 여기에 기록이 되고, 통장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돈이 현금으로 은행에서 주지 않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이 18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거래를 여기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즉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그거를 기록하는 거지만은 동시에 자산과 부채도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겁니다. 복식부기는 흔히 말하는, 제가 전문 용어 하나만 딱 쓸게요. 복식부기는요,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게 손익, 그렇죠?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난다 해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동시에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회계학에서는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동시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자,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을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정확하다. 그러나 복식부기가 간편장부 부정확성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식부기가 아주 100% 정확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가짜 장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도 마음만 먹으면은 가짜 장부를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복식부기가 그래도 조금은 더 정확하다 이 뜻입니다. 자, 복잡하다, 간단하다. 복식부기는 아까 말씀드린 앞 페이지 다시 가시죠. 자, 이런 걸 입력을 다 해야 돼요. 흔히 말하는 장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런 재무상태표까지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우리 이 세무대리인, 그죠? 세무사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맡깁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제 10만 원 이 정도 기장료라고 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돈을 쭉 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종소세 낼 때, 그때 또 매출에 따라서 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좀 많이 들어간다. 근데 간편장부는 1년에 한 번 맡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돈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산 부채를 알 수 있다. 복식부기. 간편장부는 재무상태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재무상태표를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자산 부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느 걸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복식부기를 더 귀여워하고 예뻐하겠죠. 그죠? 자산 부채도 알 수 있고, 그죠? 정확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좀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국세청은 복식부기를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리장성은 이제 2020년 2월 1일 날 오픈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건 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의 매출과 비용을 집계해서 다음 해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그랬죠. 자, 신규 사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라는 거는요, 요 해는 2020년은 이 사람은 신규, 그죠? 처음 이제 사업을 한 그 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세법에서는 신규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규 사업자는 고민하지 마시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돼요. 자, 무조건 간편장부로 신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원래는 제가 이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가 좀 없는 관계로 일단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요. 자, 나는 신규 사업자다. 매출은 2조 7천억이다.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그래도 간편장부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규 사업자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 한 해, 그 신규 사업한 그 해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간편장부는 그죠? 좀 더 간편하고 그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첫 해는 간편장부로 봐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케이스인데 만리장성 사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해지만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은 자산과 부채가 기록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러나 나는 지금 비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주방 기구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거죠. 인테리어도 보통 잘 하면 뭐 억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는 다 장부에 반영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만리장성은 이 사장님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으로까지 나는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 해부터 재무상태표까지 나는 다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은 신규 사업자인데도 간편장부를 하지 않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대원칙이 개인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런데 신규 사업자 또는 매출이 조금 적은 사람들은 간편장부로 해도 봐주겠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랑스럽겠죠. 굉장히 예뻐하겠죠. 그죠? 간편장부를 해도 되는데 복식부기를 해서 신고를 해줬다. 얼마나 참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당근을 줍니다. 그죠? 상을 줘야겠죠? 그래서 복식부기로 1년간의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나오더라. 그렇지만은 세금의 20%를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걸 뭐라는가 하면 기장세액공제입니다. 즉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도 되는 사람이 복식부기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복식부기로 계산한 세금의 20%를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다만 100만 원까지만 해줄게. 그러니까 1,000만 원 세금이 계산됐다. 그러면은 20%니까 200만 원 빼주는 게 아니고 한도는 100만 원까지만 뺍니다. 그럼 900만 원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도 있고 복식으로 할 수도 있고 복식으로 하면은 기장세액 공제로서 당근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차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년차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차부터 조금 재밌습니다. 자, 2020년 요때가 1년차라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간편장부로
그죠? 신규 사업자니까 신규 사업자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자니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복식으로 하셔도 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2021년이 됐습니다. 2년차가 됐습니다. 2년차에 대한 세금은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장부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즉, 요 2년차 되신 분들을 세법에서는 말이죠. 계속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신규 사업자, 계속 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계속 사업자. 계속 사업자는 작년 매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 매출, 2020년 매출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걸 A, B, C 업종별로 세 가지 업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국가가. 그래서 A 업종은 3억, B 업종은 1억 5천, C 업종은 7,500만 원 이렇게 업종별로 세 개로 나누어서 각각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음식점, 만리장성은 음식점인데 음식점은 B 업종입니다. 자, 두 번째 가운데 그룹이에요. 1억 5천이죠. 이 첫 해, 요 해 매출이 1억 5천 미치라면은 요 해, 그죠? 2년 차에도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1억 5천을 이제 초과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식으로 가셔야 돼요. 복식부기를 하셔야 돼요. 1억 5천을 넘어 이때 매출이 만리장성 즉 음식점 매출이 1억 5천을 초과하면요. 이 만리장성은 그 다음 해는 무조건 복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간편장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출이 1억이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간편장부를 하셔도 되고 복식부기로 하셔도 되고 복식부기를 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할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로 여기는 제가 대표적인 업종만 제가 적었지만은 요 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 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큰 것만 보겠습니다. A 업종은 이제 기준 금액이 3억인데 도소매, 농업, 그죠? B 업종은 1억 5천인데 음식점, 제조, 숙박업. C 업종은 7,500만 원인데 서비스업. 그렇죠? 저희 세무사도 이 서비스업입니다. 요 금액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작년 매출, 신규 항상 작년 매출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사업자는. 그러면 3년 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해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업종이 어디 있는가? A, B, C 어디 있는가 보시고 우리 업종은 A에 들어간다. 그럼 오케이 A. 그럼 작년 매출을 보십시오. 3억을 초과하는지 3억 이하인지 그걸 보시고 미치라면은 간편장부. 이걸 초과한다 그러면 나는 복식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신규 사업자입니다. 그러면은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 보통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리장성 사장님처럼 원대한 꿈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복식부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당근을 준다 그죠? 기장세액공제라고 하는 당근을 주는데 세금 내야 될 세금의 20%를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다만 100만 원을 한도로. 자, 2년차 이후 계속 사업자는요. 전년도 매출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매출을 확인하고 내가 A, B, C 어느 그룹에 어느 업종 그룹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보시고 그 기준 금액이 넘어가면은 복식부기, 기준 금액 미치라면은 간편장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요. 제가 요거는 꼭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자 중에서 사자 직업이 있죠. 사자 직업. 자, 의사, 변호사, 뭐 세무사도 마찬가지요. 공인회계사, 그죠? 감정평가사, 관세사, 뭐 법무사 이런 사자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복식입니다. 신규 사업자도 복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요걸 제가 멜로디 노래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자, 보시죠. 나는 신규 의사입니다. 매출은 270원이에요. 그래도 복식부기야. 매출이 270원이기 때문에 정말이지 얼마 안 되는 매출이죠. 그러나 신규 첫해 개업한 첫해 사자라면은 무조건 복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예, 어떻습니까? 간편장부, 복식부기.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은 이제 대충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신규 사업자다. 그럼 무조건 간편장부. 그죠? 그런데 사자들은 신규 사업자라도 무조건 복식부기. 그리고 2년차 이후로는 즉 계속 사업자는 작년 매출을 꼭 확인하십시오. 작년 매출이 A, B, C 세 가지 업종 그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은 복식, 안 되면은 간편장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간편장부, 복식부기, 종소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